한여름 무더위엔 그늘이 되어주고 한겨울 추위엔 따사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우리들의 쉼터 집. 삶과 함께 호흡해온 집은 그 곳곳에 인간의 흔적과 기억을 담고 있어 역사적으로 그 의미와 가치가 남다른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남산골 한옥마을에 조선시대 한양 사람들이 살던 가옥 5채가 있다고 합니다. 이리 오너라! 안녕하십니까. 남산골 전통가옥 탐방을 함께할 정명섭 작가입니다. 이곳에 있는 5채의 아름다운 한옥을 여러분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건축하는 사람을 건축가라고 부릅니다. 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르 꼬꼬비지에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인 김수근 같은 사람을 건축가라고 부르고요. 조선시대에 집을 짓고 건축하는 사람들을 도편수라고 불렀습니다. 앞에 얘기한 두 사람이 현대건축을 대표했다면 지금 소개할 이승업 가옥을 지은 이승업은 조선시대의 도편수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이제부터 5채의 조선시대 가옥들을 저와 함께 살펴볼 건데요. 도편수는 조선시대 건축의 모든 걸 책임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축부터 시공, 설계까지 모든 걸 다 맡아 했던 사람인데요. 이승업은 그 중에서도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도편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승업 가옥 역시 직접 만들고 설계를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본인의 이름이 가옥의 이름으로 정해졌을까요? 그 이유를 저와 함께 들여다보러 가시죠.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0호인 도편수 이승업 가옥은 1860년대 후반 도편수 이승업이 직접 지은 본인의 집으로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청계천 부근의 중구 삼각동에 있었고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안채 아래채, 사랑 아래채, 사랑 뒤채, 사이담 등이 있었으나 모두 헐리고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만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채는 서울지방 전통가옥에서 많이 보이는 기역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T자 혹은 고무래 정자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계단이 꽤 높이 있네요.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던 계단은 아니고요. 남산골 한옥마을을 옮겨오면서 이렇게 계단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 이승업 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대문에서부터 볼 수 있는데요. 대문이 굉장히 높게 치솟아 있죠. 이것을 바로 소슬 대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은 이승업이 직접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었던 집입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벽동군수 이규상에게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4대 75년간 이 집에서 쭉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하고 잘 지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 이후에는 조은행에서 사료관으로 이용이 되다가 1970년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서울시로부터 문화재 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번 집안을 살펴보러 갈까요? 이 집은 이승업 가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집을 지은 건축가인 이승업의 이름을 딴 건데요. 당시에 좋은 가옥이라고 생각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뛰어난 솜씨 도편수의 손길과 그리고 멋지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재료들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좋은 집이 지어졌다고 믿었거든요. 이승업 가옥 역시 그런 뛰어난 솜씨의 도편수와 멋진 재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업 가옥은 원래 앞뒤 행랑채와 문간채 등 8개의 큰 건물로 이루어진 넓은 가옥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만 이전돼서 복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승업 가옥의 진면목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는 이 몸채와 직각으로 붙어있는 날개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셔도 알겠지만 이 사랑채 쪽인 몸채가 훨씬 더 높고 웅장하게 지어진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공간에는 원래 낮은 담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녀의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거였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이승업 가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월문이 있던 공간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월문이 있던 그 공간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라져서 사진 자료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대부 집이나 궁궐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상부를 둥글게 한 아치문 또는 홍해문은 당시 꽃담에 둘러싸여 있었고 개성있고 아름다운 문양을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저 문으로 남녀가 드나들었다는 상상을 하니 뭔가 로맨틱하지 않나요? 이승업 가옥의 이 낮게 치켜튼 처마를 보게 되면 조상의 빛나는 지혜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낮게 뜬 태양의 햇살을 방 안으로 끌어들여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물러나서 보게 되면 이승업 가옥만의 또 다른 특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뭔가 다른 게 느껴지셨나요? 지붕의 앞뒤 길이가 다른 게 이제 눈에 보이실 텐데요. 한쪽은 도리가 5개, 한쪽은 도리가 4개로 이루어진 지붕을 반호량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고 사실 답사를 많이 다녔던 저도 처음 봤는 구조인데요. 미적 가치와 희소성이 대단히 뛰어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리는 석가래를 바치는 나무를 뜻하는데요. 둥근 것을 굴도리, 네모난 것을 납도리라고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궁궐과 사찰, 그리고 이제 양반 남성들이 사는 곳을 주로 굴도리로 만들었고 서민과 여성이 사는 곳을 납도리로 해서 구분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대에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추워. 그런데 아궁이를 보고 있으면 불이 켜져 있지 않아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아궁이는 음식을 조리하고 난방을 해주는 효과 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조명의 기능인데요. 이 아궁이 역시 우리 조상의 빛나는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보일러의 효과가 바로 구들의 난방 효과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통가옥 탐방 첫 번째 시간 이승업 가옥 편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옥들도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